안녕하세요. 자, 예산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예산 심의 의결, 이제 국회에서 보통 벌어지는 얘기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 대면 수업에서 보충하는 시간에도 뭐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세세한 얘기는 뭐 본인들,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일하는 본인들과 행정부에서 일하는 본인들조차도 헤맬 때가 많죠. 이게 수시로 민원들이 들어오고 수시로 협의를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182쪽의 맨 위에 줄이요. 정부 사업의 계획, 내용, 수준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입법부, 국회는 예산의 심의 의결을 해서 자, 정부가 해야 될 사업 계획이나 내용, 지출 수준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182쪽입니다. 위에서 양괄호 2번. 국가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데 당연히 국회는 그 세입과 세출의 총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뭐 어디에 얼마를 써야 되는지 이런 걸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말고도 엄청난 일들이 많죠. 뭐 우리나라 뭐 정당이나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당마다의 특색이 다 있고 정당끼리 갈등을 벌이게 되면은 언론에서 항시 나오는 얘기가 뭐 민생 법안, 뭐 민생 예산, 국민들이 써야 되는 예산이 정당끼리의 뭐 어떤 싸움 때문에 뭐 통과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쟁점이 되는 거, 뭐 얼마를 써야 되냐, 어디에다 써야 되냐, 여기는 왜 더 주고 여기는 덜 주냐, 이런 얘기들은 아주 이제 단골 주제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거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이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이제 뭐 양당제 국가, 당이 두 개밖에 없는 국가에서는 한 번 붙으면 굉장히 벼랑 끝까지 가는, 이른바 한번 끝까지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당제, 당이 여러 개가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예산 건마다 뭐 A라는 건은 우리끼리 연합을 하고 B라는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연합을 하자, 이런 연정이 구성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이거를 이렇다 저렇다 좋다 나쁘다 뭐 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183쪽의 두 번째 문단인데 예산의 심의 의결 과정은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자, 그래서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 많은 요인이 얽혀져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는 거는 뭐 뻔한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일절 알 수가 없는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소통을 거쳐서 요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은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거를 한번 당시에 교수님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뭐 궁금한 걸 다 물어보라 그래가지고 이 국회 예산에 관련돼서 뭐 제가 그때 뭐 굉장히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국회 예산이 이게 마지막에 어떻게 액수가 결정되는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에 어떻게 금액이 결정되는 건지, 뭐 어떤 대화가 오고 가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건지 물어봤는데 당시에 교수님께서 그거를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시면서 그거는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질문한 제가 더 당황했거든요. 왜 이거 얘기하면 어디 뭐 국가 보안이 문제가 되는 건가?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정색하셨는데 당시 교수님께서요. 그만큼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얘기를 한번 잘못하면 이게 크게 이제 어떤 화를 불러올 수도 있거나 어떤 귀찮아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게 최고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84쪽에 의원의 개인적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읽어 드릴게요. 양괄호 1번입니다. 예산 심의에 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는 공공선택 이론이 있는데 국회의원은 계속 당선, 재선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의 득표를 최대한 늘려줄 수 있는 그런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것은 결국 예산을
본인의 능력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본인의 지역구, 본인의 지역에다가 좀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 공공선택 이론은 이미 아시겠지만 뭐 이런 거죠. 자, 국민도 하나의 지역 주민도 하나의 소비자로서 정책을 선택할 수가 있고, 자, 여러 가지 정책, 여러 가지 뭐 정부들도 그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국회의원끼리도 아무리 같은 당의 국회의원끼리도 이게 나름대로는 경쟁하는 구도가 있어요. 뭐 저 사람이랑 나랑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예산을 더 가져가지? 왜 저 지역 주민들이 저 사람을 저렇게 좋아하지? 굉장히 신경 쓰여요. 아무리 그 동일한 경쟁, 예를 들어서 한 지역구에, 한 선거구에 뭐 이렇게 둘이 나와서 둘이 안 붙는 그런 상태. 뭐 나는 A 지역구고 저 사람은 Z 지역구야. 전혀 우리가 이렇게 경쟁할 일은 없어. 그런데도 신경이 쓰여요. 왜냐면은 뭐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겠지만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개성이 강해요. 개성이 강하고 독특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대체로 본인이 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삶을 사셨고, 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의원이 될 때까지 뭐 그렇게 남한테 뭐 비교를 당하고 혼나고 이렇게 사신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나름대로 다 우수한 뭐 학교와 우수한 성적, 뭐 남부럽지 않은 어떤 자부심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나하고 당장 이렇게 딱 경쟁할 사이는 아닌데 특히나 같은 당이고 그리고 지역구도 완전히 달라. 그런데도 이게 신경을 쓰여요. 왜냐면 저 사람이 예산을 많이 가져가면 내가 그만큼 못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 우리 지역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더 가져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자, 그리고 185쪽에 그 작은 글씨 맨 아래 부분에 요게 좀 이제 읽을만한 얘기예요. 예산은 공유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 네 가지의 성질이 있다. 첫째,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자, 그 예산이 정부의 예산을,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특정한 지역에 많이 쓰더라도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일반 국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세금 내면 그 다음에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면 어느 특정한 지역엔 저렇게 돈을 많이 쓰고 어느 특정한 지역엔 돈을 별로 안 써요. 이게 뭐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대체적으로 국민은 세금을 내면 그 다음에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국민의 세금을 내는 능력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산의 총량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특정한 지역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투입되면 어느 지역은 상대적으로 예산 투입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뭐 A라는 지역에 야, 좀 집중해봐. 집중해서 올려놨어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요. 그럼 다른 옆에 지역이 조금씩 낮아져야 돼요. 그 경쟁성이라고 경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책끼리 경쟁을 펼치게 되죠. 야, 우리 동네에 이게 있어야 좋다. 대표적인 게 그 기차역 같은 거예요. 기차역. 야, 기차역이 우리 지역구에 생겨야 된다. 무슨 소리야? 야, 얼마 멀지도 않는데 우리 지역구에 생겨야 돼. 그 나름대로 치열하게 싸워요. 또 특히 이제 그 기차나 지하철 같은 이 역이 특정한 그 지방자치단체 경계를 이렇게 딱 지나가는 경우에는 더더욱 심해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지역구에 아예 뭐 저 멀리 기차가 간대 이러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그 우리 지역구하고 상대 지역구가 딱 그 경계로 이렇게 딱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 문제가 생기죠. 야, 우리 쪽이다. 아이, 무슨 소리야. 우리 쪽이야. 야, 그러면 이 지하철역, 기차역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자. 이름 짓는 거 가지고 한 1년 이상 싸워요. 또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이게 또 그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누구 뭐 이거 우리 지역에 우리가 더 역사가 오래됐고 우리가 주도권이 있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건 우리 쪽이야. 이게 정책끼리도 경쟁을 하고 하나의 정책을 놓고도 경쟁을 하고 경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의 총량은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총량을 늘릴 수는 없어. 그 안에서 더 가져가나 덜 가져가나 싸움이거든요. 자, 셋째, 예산 배분을 희망하는 잠재적인 소비자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야, 너 안 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야, 우리 지역구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현수막 같은 거 많이 걸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재개발 같은 게 대표적이고, 우리 동네 재개발 좀 해달라고. 자, 근데 그런 현수막도 걸고 홍보를 하는 거를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하물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야, 우리 지역구 사람들이 너무 저렇게 안 되는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거는요. 아니, 희망을 하는데 희망하는 것까지 통제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185쪽의 작은 글씨 맨 아랫줄입니다. 그 적정 수준보다는 과잉 투자가 발생한다. 재정 고갈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결정을 잘못했어. 근데 이미 투자를 해요. 이미 매몰 비용이라고 얘기하죠. 이미 투자는 시작됐어. 자, 여기에 1억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2천만 원밖에 투자가 안 됐어. 그러면은 조금만 보수하다 말아버려요. 그 되게 이상하다고요. 그럼 또 위에는 낡았는데 아래만 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과소 투자의 발생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결국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3번 이 아래쪽의 얘기, 185쪽의 그 작은 글씨의 얘기는 예산이 전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쓰냐가 무척 고민인 거고, 항상 경쟁은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당연하죠. 경쟁이 안 일어나면 비정상인 거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세한 예시는 제가 대면 수업 시간에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